영서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와 함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교통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종료되면 일자리 5천 개가 사라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폐광지역 개발 기금 지원 중단에 따른 손실도 연간 3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강원도가 민선 7개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도정현안 업무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주재한 이번 보고회에서 강원도는 재난과 경제 극복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TV 뉴스 시작합니다. 18일 강원 영서 전 지역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계속되면서 운전자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 도로가 얼어붙어서 출근길 교통사고 우려가 큽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눈이 쌓인 도로 위로 차들의 거북이 운행이 이어집니다. 갈 길이 바쁘지만 미끄러운 눈길에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언덕길에는 차들이 곳곳에서 휘청거립니다. 힘을 내 오르려 해보지만 헛바퀴만 돌 뿐입니다. 18일 오전부터 영서 지역에 시작된 많은 눈은 오후까지 계속되면서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안겼습니다. 눈이 계속되면서 춘천과 홍천 등 영서 일부와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18일 오후까지 영서 내륙에는 5에서 8cm, 중남부와 산지 등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되는 눈에 운전자들과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9일입니다. 눈이 그친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차량들의 운행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특보가 18일 21시에 발효되겠습니다.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어 곳곳에 빙판길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빙판, 이른바 블랙아이스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운전자들께서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언 상태라고 예상이 될 때는 반드시 미리 감속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도로는 녹았다고 하더라도 다리 위나 터널, 구분도로 등은 아직까지 얼음이 녹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커브길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충분히 감속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20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21일에는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원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잇따라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에 사는 40대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 친구를 만나기 위해 1시간 정도 무단 외출을 했습니다. 원주시 40대 B씨도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가족과 함께 인근 체육관에서 40분 동안 운동을 해 고발 조치됐습니다. 자가격리 중 무단 외출을 감행해 고발된 사람은 원주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도 1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를 찾은 것 외에 모든 격리지 이탈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격리지 이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누굴 만나기 위함이라든가 아니면 무엇을 좀 사기 위해 가지고 편의점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아주 짧은 시간도 아니고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이래서 안 되겠다. 지자체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고 불시 점검에 나서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인원 부족 등으로 모든 상황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자 3명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동거 가족의 감염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시작일로부터 5일째 중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거주 가족 감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18일 자정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1,400명이 넘었습니다. 지자체들은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 조치하고 안심밴드 착용과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모두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중심적인 방역 수칙 위반이 꼬리를 무는 감염고리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 폐특법이 종료되면 즉시 일자리 5,000개가 사라지고 국세 3,300억 원이 증발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선구는 3.3 기념사업회 정선지역사회연구소에 폐광지역의 개발 법적 안정성 제고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이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폐특법 종료 시 강원랜드 사업 내에서만 일자리 5,000개가 사라지고 국세 손실액은 3,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1,554억 원 규모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지원 중단에 따른 손실도 연간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선구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폐특법 적용 시한 삭제를 통한 상시법 전환, 기금 납부 기준 변경 등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정치권과 관계 당국에 호소할 방침입니다. 평창 알펜시아 노조원들이 공짜 내기 골프 라운딩 의혹과 관련해 경영진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알펜시아 리조트 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영위하고 이에 따른 처벌이 발생한 만큼 경영진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신뢰성 회복을 위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인사고과 주체와 방식에 대해 조합과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에도 관광도시의 면모를 지키고 있는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봅니다. 예, 지난해에는 예고도 없이 닥친 코로나라든지 또 긴 장마, 또 한 달에 3번씩이나 닥친 태풍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 예방에 전력을 다했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슬기롭게 잘 헤쳐온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희 시가 성과를 거뒀던 사업들이라고 하면은 청년몰을 개장한 사업이라든지 또 CCTV 센터를 개관했던 일, 또 장상 5천 뉴딜 300개의 본격적인 추진, 또 속초의료원의 분만 산부인과를 개소한 것, 또 아동 청소년들이 놀이터인 꿈이랑이라는 사무실을 개소한 것, 그 외에도 우리 속초 시민들이 그 생활 불편한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근하게 해결해 놨던 그런 것들이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흐트러져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했고 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것, 그것이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일로 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과 같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비롯한 방재단과 소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방역에 힘을 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초 보건소에 있는 전 직원들이 선별진료소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그 역학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열심히 해서 속초 시민의 건강은 우리 속초시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민간 자본을 유치했던 민간 해변 해수욕장에 그 케이블카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해수욕장 정면에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사업, 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할 것이고 또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이 일환으로 영랑호수 위에 부교를 설치하는 사업과 주변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관광 콘텐츠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이 속초에 오시게 하고 또 오셨던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체류 시간을 좀 늘려서 관광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민선 7기 3년 차를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해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는 관광과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사업, 그 다음에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올해 꼭 추진을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는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물 자립도시 완성입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하 차수벽을 만드는 사업, 또 노관을 교체하는 사업, 그다음 지하 안방 관정을 뚫는 이 세 가지 사업을 2019년부터 지금 착실하게 한꺼번에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올해 마무리를 하고 또 내년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내년 하반기가 되면 물 자립도시가 완성될 수 있는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을 해서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약 22,000톤의 물을 확보해서 속초시가 명실공히 물 자립도시가 돼서 시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편, 또 하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데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끝까지 완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마스크를 벗는 그날까지 방역 수칙을 지킨다든지 또 예방 수칙을 지켜서 코로나를 일소하는데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고, 저희 속초시장 입장에서는 시민 중심 행복도시 속초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차질 없이 지켜나가서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살맛 나는 속초를 만드는 데尽力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정 현안 업무 보고회가 18일 강원도지사 주재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도지휘부와 실국장, 특별정책보좌관 등이 모두 참석해 민선 7기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주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 재난과 경제 극복, 4차 산업혁명 촉진을 도정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과 저출산 고령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 등 5대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상어업권 피해 보상이 최종 합의됐습니다. 발전소 건설 주체인 강릉 에코파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안인 어촌계 해상어업권 보상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보상 금액은 마을 공동어업권 등 4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인 어촌계와 에코파워는 18일 합의계약서를 작성하고 2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은 그동안 제기했던 민형사상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양양 남해항 인근에서 실종됐던 다이버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8일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44살 A씨를 수색하던 오전 10시쯤 잠수 요원들이 A씨를 발견했지만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50분쯤 일행 4명과 함께 남해항 인근 해상에 입수한 후 9시 30분쯤 실종됐습니다. 태백시와 태백교육지원청이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과 협약을 맺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교육 캠프 등 학생교류 확대, 화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태백 지역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는 물론 지역교육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고려대 사회봉사단은 지난 2016년부터 영어과학 비전 캠프를 시작해 원격 화상 시스템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횡성군이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 예방을 위해 국비와 도비 등 157억 원을 들여 하천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세부적으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1, 2천 등 지방하천 정비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 대부분을 상반기 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